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창업가 장서호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 창업가가 꿈꾸는 기업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생각들을 공유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바이서우라는 굉장히 페미닌한 여성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런 패션을 전공했느냐 하면은 또 그건 아닙니다. 저는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8년 동안 여기에 보이는 대기업 중 한 군데에서 8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기업들에서 근무를 하면서 또 느낀 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성취욕이 강하고 그리고 자아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대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입사원이 200명이었는데 여자가 딱 13명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이곳에서 여성 임원이 돼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원 4년 동안 한 번도 고가 B를 받질 않았어요. 항상 높은 고가를 받았고 굉장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직무 이동이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직무를 가서도 열심히 할 자신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런 걸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회사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제가 다른 직무로 가면 그만큼 로스가 생길 테니까요. 그때 회사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저는 조금 좌절감을 맛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회사가 나를 너무 소모품처럼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른 회사원들도 충분히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회사원일 때. 바로 사람이 미래다 하고 두산에서 항상 굉장히 광고를 크게 했었는데, 이렇게 짠 하고 나가면 되게 인자한 미소를 짓는 인재가 보이고 사람이 미래다라고는 그 브랜드 슬로건으로 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희망퇴직을 받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바로 희망퇴직을 이렇게 받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고로 현재는 아니다. 근데 희망퇴직을 받는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신입사원들한테까지도 희망퇴직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기 위해 성과가 안 좋은 사람은 그냥 책상을 빼버린대. 그리고 고가가 안 좋은 사람들은 교육에 보내버린대. 그럼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회사에서 나는 되게 숫자, 이 KPI라는 어떠한 정량적인 숫자, 내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이 숫자로 평가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굉장히 이 회사에서 쓰여지고 버려지는 존재. 그리고 내가 50살이 됐을 때 나의 커리어 패스는 중요하지 않고 회사는 단순히 당장 앞에 이익을 목표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창업을 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이끌어 가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었고, 저도 사람을 고용할 때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큰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기업을 이끌어 갈 때 좀 감명 깊게 봤던 일화가 있는데, 이 강철한 카네기의 일화예요. 그 카네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민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네기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했었고, 그리고 철도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직원들의 월급이 들어있던 가방을 분실했다고 해요. 그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다시 그 가방을 찾았지만 카네기는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 상사는 카네기가 불순한 의도가 없었고, 그리고 일이 다시 잘 무마가 됐기 때문에 이 일을 눈감아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카네기에게는 굉장히 큰 인생의 그런 교훈이 되어서 나중에 본인이 회사를 차렸을 때도 어떠한 직원이 100만 달러나 되는 회사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100만 달러나 되는 수업료를 지불했으니 난 자네와 같은 인재를 잃을 수 없네. 우리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해주게나.
저는 이게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직원들의 실수도 이 직원이 만약에 나쁜 의도가 없었다면 잘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조직원들을 구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사람이다 라고 역시 생각을 하고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구성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직원이에요. 직원과 저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업무를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은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이 일을 하면서 저의 노하우나 제가 줄 수 있는 소스들을 많이 주면서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직원 구성원의 그 개인적인 환경을 고려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로 제가 저희 친구인 워킹맘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워킹맘의 특성상 아이를 등원시키고 하원시키기 전에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10시부터 2, 3시까지밖에 근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직원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럼 점심시간을 빼고 타이트하게 근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직원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왜냐면 육아 때문에 이미 대기업을 퇴사를 한 직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이 친구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고, 저도 이 친구가 업무 효율이 4시간, 5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지만 홀데이를 일하는 것처럼 업무 능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케미가 좋게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을 주기는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회사의 성과가 나왔을 때 너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게 라고 보상 체계를 계속 명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대기업을 다닐 때는 정말 숫자로만 이것을 보상해줬지만, 저는 스몰 그룹이기 때문에 정말 그 타이트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되게 정서적인 교류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도 굉장히 보상이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고맙다, 구성원들에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스타트업이 이렇게 성장했을 때의 그런 로드맵들을 항상 제시를 해줍니다. 이것이 되게 큰 성과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3가지를 저는 구성원들에게 제공을 해주면서 성취감과 소속감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비록 2, 3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구성원들이 성취감과 소속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바이서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높고, 제가 먼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것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얘기를 해주고, 제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제가 오늘은 이거를 더 하겠습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어도 먼저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굉장히 작은 그룹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3가지를 구성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이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 개발을 계속 해나간다면 직원들의 역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점점 더 고퀄리티의 직원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직원들은 저희 바이서 브랜드의 굉장히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걸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업도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희 브랜드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Hug me, love myself. 저희 고객들이 저희의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희의 구성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의 조직도 사랑하지만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저희 브랜드조차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을 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브랜드 가치도 커진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러한 Love Myself 이걸 강조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웹 디자이너와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일이 바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멀티로 수행을 하죠. 가끔은 나가서 판매도 하기도 하고 고객 CS 응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저도 근데 제가 다른 업무를 제공을 할 때는 항상 저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기간에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항상 대안을 제시해주고요. 뭐 모델 일이나 뭐 네네. 그런 것도 같이 하게 되고. 네네. 그리고 그런 거는 굉장히 즐거워. 일단 직원이 집이 굉장히 멀어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을 그 가정집을 사용하면서 방 하나는 직원이 숙식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게 저도 되게 좋고 직원도 되게 좋고 둘 다 좋은 상황이어서 직원이 업무 환경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베네핏들은 많이 제공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국가에서도 중소기업들이 인재를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적금을 든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일 배움 채용 공제 이런 걸 가입을 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사실 저는 기업가 입장에서 그게 되게 직원한테 뭘 많이 바라는 게 욕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이 구성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 기업이 곧 나의 것이다 라는 마음이 갖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직원이 뭘 더 하길 바라는 거는 되게 욕심이고, 하지만 제가 이 직원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을 때 이 회사의 일부를 너에게 어떻게 해줄게 라고 저는 베네핏을 이미 제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직원은 이 회사의 일부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네가 어떤 잡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걸 브로드하게 제시해 줬을 때 상세한 액션 플랜들도 알려주곤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전적인 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어쨌든 사람과 사람, 기업도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정서적인 유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서적인 교감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금전적인 것 외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뭐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이 직원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